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윙윙의 이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충대와 카이트 사이에서 고민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어, 이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일 왜 하는지 설명하고 말로 표현하는 일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구구절절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제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동네에서 고민하는 일들을 찾을 때 리빙립에 대해서 공부하고 동네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이정표가 돼주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제 옆에서 같이 해주시고 또 작년까지도 또 올해 내내 또 같이 해주신 분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 고민에 대한 조금 찾은 좀 힌트들을 공유드릴 수 있게 된 부분이 무척 감사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네 기획사라고 저희 스스로를 부르고 있고요. 이 어운동 공동을 이제 동네 캠퍼스로 만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덕특구가 아시다시피 무척 넓은 면적을 갖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이 충대하고 하이트 사이의 1.5km는 1% 정도 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동네를 소개할 때 대덕특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랑 연구소가 무척 많지만 대부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 이 공간만큼은 담장이 없이 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요 사이에 있고요. 네. 그런 공간적 가능성을 저희만 주목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팁스타운이 생기고 궁동에도 창업 관련 시설이 생기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창업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위치해 있고 네, 그런 공간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지금은 뭐 거의 20개가 가까이 다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게도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대전은 청년이 떠나는 순 유출 인구의 도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보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기관도 많고 학교와 연구소는 개별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을 찾기 쉽지 않고요. 대전의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대전은 좀만 하면 되지 않아? 라는 말을 10년째 듣고 있는데요. 사실 대전이 가진 게 많아서 이 문제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서 한번 다 같이 그 소멸도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그냥 따로따로 하잖아. 뭐 이 정도로 이제 진단을 내리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는데 소멸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이후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투입한 재정이 거의 4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역할들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의 관점으로 한번 문제를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딜 사업 보고서를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율이 어떻게 쓰였는지라는 이제 비율이 눈에 보였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몇 퍼센트가 하드웨어에 쓰였을까요? 편하게 좀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 네. 네. 90? 네. 90%가 쓰였습니다. 뉴딜 사업 기조가 어땠죠?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재생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의 90% 쓰이는 기조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1,400개 넘는 건물들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에 있고 그거를 후속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아마 몇 년 뒤에 또 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소도시에 갔는데 1층 공간은 다 비어 있는데 수십억짜리 7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비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소멸기금 앞으로 연내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 뿌린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담당자와 담당 부서가 있던 도시재생 사업과 다르게 인구가 감소하면은 그 감소한 비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돈을 주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더 간성적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이 비율을 제가 묘사해 봤고요. 90%는 하드웨어, 나머지 5에서 7% 수도권 용역사, 지방에 남는 건 이제 예쁜 페이퍼,
실제 이제 지역에 쓰이는 돈은 이제 2~3% 이런 구조로 계속 돈이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행복도나 우리의 삶의 지표들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럼 문제의 본질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인구 소멸을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발표를 들어보면 몇 년째 매크로한 데이터로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시지만 실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개인한테, 지방에 사는 사람한테 너 지방 소멸에 대해서 걱정해라고 하면은 저는 단언컨대 그냥 사는 공간이지 지방 소멸을 고민하시면서 사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것들은 어떤 지식경제 시대에서 자율성과 다원성이 이제 필요로 하는 시대에서 이 삶의 가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도 똑같이 인구 중심의 시대인가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이런 고민들,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의 가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 조례도 같이 제안해보고 정책도 제안해봤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었는데 그 수능 제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물음표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뭐 긁어서 GPT한테 넣으면 답 다 알려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수능이 바뀌지 못하냐고 했을 때 그 수능 제도에 걸려있는 기존의 간성화된 어떤 프로세스와 이건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저는 동네의 가능성이 기존에 우리가 의례 생각하는 호혜성을 넘어서 등장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제 유성구보다 어공동이 어떤 가능성이 크냐라고 표현한 거면 예를 들면 구청장님한테 유성구 전체를 창업도시로 만듭시다 라고 하면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동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만큼은 창업혁신 생태계를 만듭시다 라고 제안한 건 쉽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 난제가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공간이라는 변수를 아주 좁혀냄으로써 이 뭐 조금 풀만한 문제로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동네에서 같이 문제 해결하면서 이렇게 뵙게 되고 문제 해결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호혜성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난제를 해결하는 역량들이 지역사회 안에 쌓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이 어공동을 중심으로 이 DSC 사업이나 여러 지자체와 협력적인 구도 속에서 이제 힘을 모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동네를 활성화시킨다 할 때 보통 동네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동네를 활성화시킨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얼마나 창업이 많아졌어?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아졌어? 얼마나 매출이 늘었어? 라고 했는데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동네의 비전을 제시할 때 과연 먹힐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동네의 모습이 하나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의 욕구 체계 안에서는 이 도시와 동네를 평가하는 지표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얼마나 다양한 시도가 있는지, 얼마나 수준 높은 거버넌스가 작동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지, 나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와 중앙정부나 상위 기관에 달성해야 될 목표, 이중 지표를 달성해야 되는 구조 안에서 계속 괴롭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형식지에 이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네를 평가하는 지표 자체를 바꿔내야 되고 뭐 그런 지역적인 성격을 창조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만큼은 오히려 서로 가깝기보다는 상위 부서와 가깝던 주체들이 이 좁은 공간과 좁은 공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안에서만큼은 자기 예산의 일부를 모아서 하나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도시재생 예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교육 예산을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혁신 교육 사업 정말 많은데 왜 이게 본질적으로 접근이 안 될까 계속 고민했는데 구체적인 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학 갔다 오면 강의실이 하나씩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예산 뭉텅이로 딱 들어가는데 그 소프트웨어 예산은 학과별로 나눠야 되고 또 학과 안에서 교육과정별로 나눠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교수님들이 어떤 그 지역 기반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 조마다 붙어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수십 통을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육도
결국 우리가 그 관료제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힘드실 수밖에 없구나를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 교육도 이제 아까 같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의성의 사례인데요. 멘토리 협동조합에서 접근했던 방식인데, 학기 중에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데이션인가 의제를 발굴하는 작업들 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이 지원하는 ESG 사업으로 단기 캠프를 열어서 빌드업 조금 고도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그 소멸 지역이었기 때문에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서 그제서야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중기부 사업을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처음에 그거 아시나요? 저 너무 공감 갔던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연속성 있게 지원받고, 그 가운데서 이 교육이나 행정 시스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제 해석을 잘해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바꿔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10년 동안 일을 해왔던 것 같고요. 100평 40평짜리 건물 150개가 있는 동네거든요. 어공동이. 그 동네에 가져온 정책 사업비를 보니까 한 1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지역사회에 정착한 청년들한테 스마트 소싱, 그러니까 가별 관계가 아니라 이 지역적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 자원을 뿌리는 역할을 했고, 저희가 창업 지원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창업한 팀이 40팀이 넘었고, 뭐 올해까지 한 50팀이 되는데 폐업률이 한 10% 안팎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 J커브에 해당하는 창업팀들은 아니지만은 7년차, 8년차 되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지역사회 안에 자리 잡고 나서 새롭게 1년차 그룹들한테 기여하는 역할도 생기게 되고, 이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동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기꺼이 펀딩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한 20팀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고, 아마 궁동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벤처팀들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 어공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다양성들이 이런 씨앗들을 뿌리는 이제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개인의 욕구, 귤 그 하얀 그 부분을 말하는 것들을 딱 들이밀었을 때 벤처가 아니잖아라는 말로 바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성장의 그래프로 봤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잘 될 어떤 가능성에 있는 분야만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개인의 가능성 그 자체를 보고 단정 짓지 않고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을 펼쳐볼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이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건 벤처를 키우겠다라는 걸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 그래프가 커브가 높을수록 위에 있다고 봤을 때 저 빨간색 부분은 유니콘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전시는 파란색 부분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결과는 3년 뒤에 지원을 받고 서울로 가는 스타트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서울의 스타트업이 많아졌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것들이 결과로서는 벤처가 되겠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작은 조직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비영리든 벤처든 소셜 벤처든 로컬 크리에이터든 라이콘이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작은 조직 안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검증의 과정을 내가 겪을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벤처도 키워야 되지만 이 하단에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었을 때 이 피라미드의 어떤 전체 규모가 커지고 서울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전에 남는 애들도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 수 있고, 서울로 가는 기업이 가장 대표님들이 떠나는 이유를 들어보면 사람이 없어서래요. 대전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마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재를 키워냈을 때 이 위아래 이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벤처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가 겹쳤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이제 파리의 15분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는 이거를 가져올 때 자전거 도로 까는 걸로 가져오는데, 파리는 부술 수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파리 15분 도시를 접근할 때도 내가 일할 곳, 놀 곳, 치료받을 곳, 배울 곳, 운동할 곳 6가지 삶의 지표를 기준으로 이 사람의 생활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둔산동을 가운데로 한 15분 생활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다거점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한테 없는 서비스를 있는 공간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공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 본질적인 관점이거든요. 실제 그런 내용들을 올림픽 때 연구실을 찾아가서 이제 소통을 하고 왔고, 그 삶의 지표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 지금 생활 의제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시스템으로 언제까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지 않고 있는 거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시대에는 저희가 중간 지역 조직보다 해보니까 더 동네 단위로 쪼개져서 문제의 수준을 더 좁혀서 동네 기획사 단위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시간상 제가 참고 자료로 해놨는데 그 간단하게 좀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많은 정책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정책을 하나 더 하는 거 아무 소용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를 다 만나고 오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 어궁 포럼이었습니다. 사실 벤처든 로컬이든 학교든 뭐 구청이든 다 똑같은 말을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갔을 때는 하고 계시는데 서로 만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 따로 만들고 번역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 포럼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됐고, 아,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시면서, 이제 그때 이 SIW가 동네의 열린 공간에서 열린 창업 문화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의제를 가장 많이 다뤘었고, 그 포럼에서 나온 공감대 덕분에 DSC에서도 바로 지원을 해주셨고, 구청도 일사천리로 지원해 주시고, 벤처 중심의 의제였던 것들에 카페 하나만 더 빌리면 되니까 로컬 의제도 이 행사에서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창업가들 발표하는 거 보고 공간 빌려주신 사장님들은 커피 내리다가 아, 우리 동네 미래가 창업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궁동에서만큼은 어떤 자원과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관들 간의 워크숍이 일어났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동네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궁동에서만큼은 이렇게 지역에서 고민하시는 힘들이 뒤로 가지 않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게끔, 정책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주체가 바뀌어도 전진해 나갈 수 있게끔 지역적 자산과 거버넌스의 어떤 수준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런 저희 같은 주체를 하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오랜 기간 헤매지 않게끔 지원해 드리고, 또 각 기관에서 새로 오셨을 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필요할 때 연결하고 같이 고민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 안에서 이제 학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도 호흡을 계속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